예,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결정을 내렸죠. 종교,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의 관심 또 정책적인 중요성을 고려해서 관계부처 실무 추진단 그리고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또 당사자와 변호인 면담을 통해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방문 또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걸 꾸준히 검토를 했는데요. 국방부가 마련한 안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 대체복무 방안이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라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핵심적으로 복무기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안인데요. 현역 복무기간의 3배인 36개월인 안과 그건 너무 좀 길지 않느냐. 그래서 국제기구의 권고를 고려한 육군병의 1.5배인 27개월 안,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복무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안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안, 두 번째는 교정과 소방 등 복무기관을 다양화하는 안, 두 가지 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경우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과 아니면 국방부 밖에 설치하는 안, 각각 이렇게 두 가지씩의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역시 대체 복무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잘 선정을 해서 적어도 내년 말까지 법률을 마련을 하고 2020년 초부터는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는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발굴 과제로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용을 해서 스마트 국방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기본 방향은 과학기술 기반 국방 혁신을 통해서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첨단 또 과학화시키고 전방위 위협에 동시에 대비한다. 또 개방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 운영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국방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조성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행계획을 보면 국방 관련 기관과 정부 관련 부처를 포함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요. 기술 수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단기,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추진을 해나가고요.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내 적용을 통해서 유용성을 검증하고 그걸 다시 민간으로 환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사력을 첨단, 과학화시키고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대응해 나가고요. 또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병영 생활 여건 개선에 적용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2019년에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에 포함이 됐는데요. 우선 국방 예산을 보면 2019년 국방 예산은 46조 6,97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8.2%가 증가한 것이고요.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이 32.95%인데 이건 방위사업청이 개청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서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해나간다는 부분인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과거에는 남쪽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2019년에는 남북유엔사 간 협의를 통해서 남과 북을 동시에 다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나가겠다. 또 GP도 시범철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 유해 공동 발굴을 2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부대 구조의 개편의 경우 지금 13군 사령부를 통합을 해서 지상작전 사령부로 통합을 하고요. 주요 전력의 경우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를 포함해서 신규 전력들이 도입이 됩니다. 장병 인권 존중 복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군 의료 서비스가 개선이 되는데 공상병사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역 기간을 보류하면서까지 이걸 계속 완전히 나을 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장병복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병휴가, 전역 여비를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숙박비 25,000원, 선박비는 48,000원까지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또 공기청정기를 전 병영 생활관에 보급을 하고요. 동원훈련 보상비도 32,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군 비중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6.7%까지 확대를 해나간다는 목표고요. 군 어린이집을 137개소를 확대를 해서 여군 근무 보장 또 양성평등의 이 기준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 다시 말하면 2019년에 달라질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역시 우리 국방부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강한 국방을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군은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먹고 유지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9년 국방 업무 추진 계획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지지를 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남북관계인데요.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남북관계도 발전시키고 비핵화도 촉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하는 얘기인데 역시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구축이 중요합니다. 9.19 군사합의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북한이 이 합의들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지 검증을 꼼꼼히 해야 됩니다. 군사공동의 가동을 통해서 회담을 제도화, 정례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 중요하죠. 역시 북한 핵 문제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장병들 정신무장이 중요합니다. 역시 전력이 현대화된다 하더라도 전쟁을 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노력, 또 우리 장병들 모두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특히 교육훈련에 매진하는 그런 여건 마련,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결국 이 모든 것은 지금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 연합방위체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북한 핵 문제를 추동하기 위해서 한미연합연습을 잠정 유예하고 있는데 물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내년도 한미연합연습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한다라는 것을 계획을 밝혔지만 우리 한미동맹 또 연합방위체제 흔들림이 없도록 투명한 의사소통과 공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집됐을 때 지금 2019년 국방부가 대통령께 보고한 업무 추진 계획, 또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국방부가 밝혔듯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강한 국방,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